정부와 여당이 협력 이익 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공유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한 대로 각자의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상생협력이라는 입장과 또 다른 대기업 규제라는 입장이 벌써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 그리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동 교수 두 분과 함께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신산업이나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네. 서로 공유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좀 서로 공유하면서 경영 혁신도 도모하고 네. 또 대기업 가치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계약 모델을 만든 것이 이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한 개념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은 교수님, 이런 협력 이익 공유제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작년 12월 27일 그 2018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그 납품 단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뜻도 있고요. 네. 서로 상생 기반을 좀 조성해서 경제 활력도 도모하고 또 서로의 혁신을 좀 할 수 있는 또 긴장관계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네. 작년도 12월 27일에 상생 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예, 이거는 그런 임금 격차 해소는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격차까지는 그러면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협력이익 공유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할 여러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게 나왔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그냥 이 문제는 2016년도에 국회에서 이미 여러 의원들이 초과 이익 공유라든가 성과 이익 공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법안을 2017년도에 들어와서 2016년도에 들어와서 서로 법안소에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주 이익에 대한 손상 문제라든가 조금 시장 경제에 대한 문제라 이런 부분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얘기가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에서도 그게 동의해서 지금 다시 이 법제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법 제가 조금 이따 비판을 하겠지만 이런 지금 일련의 그 제도들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자 말씀이시죠.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그 공자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타겟이 매우 부정확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말씀만 이 협력 이 공유제를 제가 작년 말에 이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고 어쩌면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조금 더 비판할게요. 구름 잡는 이야기. 예. 그럼 뭐 교수님 때로는 구름도 잡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공장님 말씀이 그렇게 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기업 옥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 신산업, 뭐 플랫폼을 새롭게 어떻게 서로 도와서 하자라든가 협력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네. 거기에 서로의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억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안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자율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한된 어떤 조건하 환경 하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고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있으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들이 다수란 말이죠. 뭐 1차 그렇죠. 벤더, 예. 3차 벤더까지 다 있고 그러면 그 협력사들과 예를 들어서 다 골고루 이거를 아니 그렇죠. 이 분배를 해야 대기업 되는 입장에서 건지. 보면 어떤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특정 프로젝트. 그 협력 업체들 중에 그 프로젝트를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에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회사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생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제한 조건이나 분명 있기 때문에 뭐 경영계나 재계에서 너무나 감히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제가 한번 제가 오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예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아침에 식사를 드셨는데 기사님하고 같이 같은 음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은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뭐 의원 수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보수를 받으세요. 음식은 똑같은 거 드셨어요. 근데 그 기사가 의원님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어떤 그런 그 것에 대해서 기사님이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적이신데요. 기업을 해보시는가 실물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감을 잡고 서로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혼자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서로 얘기해서 구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예를 똑같은 예,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 똑같은 아침 식사를 드셨어요. 예. 똑같은 원료가 들어갔고 한 분은 의원이시고 한 분은 기사시고 했을 때 그분이 받는 보수가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기사님이 하시는 역할은 의원님을 도우시는 일인데 의원님이 도우시는 일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 부분에 급여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거죠. 그렇게 도와주는데 기사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내하고 얘기한 것 외에 어떤 부분이 이래 도와주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뭐 사례를 하겠다라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안에서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예. 어떤 기업이 10원의 협력업체의 부품을 받아서 자기 돈을 20원을 넣어서 총 원가가 30원입니다. 그래서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70원의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이익이 70원의 이익이 회사 때문에 나온 겁니까? 협력업사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 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70원의 이익을 어떻게 구분하실 그러니까 겁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던 성과 공유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로 보면 전체로 지금 자꾸 얘기한 전체 이익에서 이걸 기업의 이익을 이제 공유하자, 배분하자 그러는 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네. 거부가 있어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예. 이것은 제한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거 같이 개발하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건데 내가 봉급 주고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개발해주면 서로 거기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배분을 해서 해보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파이를 키우는 것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협력 이익 배분제인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요, 같아서 제 질문의 핵심을 지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협력업체가 15의 원료를 제공하고 대기업에 20의 비용을 들여서 30원의 총 원가를 가지고 100원에 팔아서 70원의 이익이 났는데 그 70억의 이익이 협력업체 때문입니까? 대기업 때문입니까?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사주는 사람이 100원에 샀는데 그럼 사준 사람은 이익에 기여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협력 이익 배분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득까지도 우리가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익의 근원이 기업도 있어요. 예. 기업도 있고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이라 하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주는 사람도 기업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기여를 한단 중요하죠.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70원의 이익이 소비자가 그걸 100원에 샀기 때문에 70의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협력업체 때문입니까? 대기업 때문입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그건 관여를 안 했습니까? 소비자도 그걸 쓰기 그러니까 때문에 협력 이익 공유제를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 하면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제가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협력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일단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 선언이 되면 예. 좀 더 살펴보시고 이해를 이제 소비자까지도 가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협력 이익 공유제 협력이란 말을 소비자도 협력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확대해서 가기 시작하면 이 우리가 같은 어떤 상생을 하자 어떤 혁신을 해가자는 파이를 키우자 하는 면에 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기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내용을 자연히 들여다보면요. 예.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대기업하고요, 중소기업이 협력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네.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그 계약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룰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이 절차가 복잡한가요? 그리고 그 절차 가운데서 계약 내용 어떤 것들이 공유에 포함이 되는 계약이냐? 그리고 이익의 범위를 산정했을 때 이익의 범위가 그 해의 단기 순이익이냐? 아니면 3년 평균의 단기 순이익이냐? 5년 평균이냐? 그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또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 배분이나 공유 대상 거래의 내용이나 그 계약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도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옥죄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교수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 법으로 해서 좀 이렇게 격려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법제화를 좀 하자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보자는 의도가 있고요. 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 그러면 만약 이제 법제가 돼서 뭐 자율적이지만 시행이 된다고 이제 저희 가정을 해본다면 실제 거기에 참여 의사를 밝힐 뭐 대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로는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훨씬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파이를 크게 할 수 있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좀 활성화의 동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난데 그저께 토론을 그 당정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한 2년 전부터 있다고 봤는데 네. 갑자기 서로 예의가 아주 이 대치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경직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협력업체뿐만이 아니라 해외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국내 과연 업체도 마찬가지고 해외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예. 서로 뭐 제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상정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논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언론이 좀 더 앞서 나간 뭐 그런 면도 있다고 뭐 보여지고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많이 우려들이 이제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주기 위한 일종의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방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협력사들과의 차별 논란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을 안고 지금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글쎄요, 이제 학자로 경제학자로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제도의 핵심은 이익의 개념입니다. 이익의 개념은요, 이익을 만드는 주체는요, 협력업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익이 생기는 것이 협력업체만도 아니고 그다음 대기업만도 아니고 어떤 그 수요자를 포함한 이익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이 공급자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80%에 가까운 그 경제학자들이 이분들은 이익의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봤잖아요. 시장 성과 공유제 해봤잖아요. 별로 성과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비판에도 나오지만 성과 공유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파이가 너무 작더라. 이익이 좀 작더라. 이익을 키우자. 근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는 절차적인 애매성, 그다음에 분쟁의 가능성, 그다음에 거기다가 법제로 강제화하지 않고 자율화한다고 하면 하십시오. 통과되면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홀짝수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홀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국제 행사가 있다든지 뭐 배기가 문제가 된다. 차량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이시죠. 그거 지금 그거 제도는 있는데 지금 실행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뭐 시행을 할 때는 필요하면 또 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시행이 됩니까? 지금 요새는 특별히 뭐 시행하려고 하는 그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법을 만드시는 것은 좋으신데 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유야무야한 법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무 애써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교수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요. 그것이 때로는 문제에 부딪혀서 그게 그 법을 성안해서 입법을 했더라도 또 실천이 안 되고 왜곡되고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미리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니까 하지 마라 어떻게 하고 저는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문제 해결을 언제 저는 합니까? 하시라고 하셨고요. 하나마나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유야무야법 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 어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일이라든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뭐 사실 이런 협력이 공유제 얘기가 나온 그 이유는 뭐 중소기업 살리고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다. 그렇다라면은 구체로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 계획도 좀 들어볼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네. 그간에 2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얘기하고 법안 소위했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고 다시 그걸 보완하고 해서 여당하고 이제 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다시 또 보완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안이 되면 우리 산업위의 법안 소위에 이제 상정이 될 거고 그럼 다시 논의해서 여야 합의하에 어차피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좀 제기한다면 앞서 이제 역대 정권에서 비슷한 이익공유제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초과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협력 이익공유제까지 뭐 나왔는데 그 취지를 본다면요. 우리가 이걸 시장에만 맡겼을 때는 여전히 대기업이나 뭐 하도급 구조라든지 제조사와 협력사 간의 구조가 불평등하다고 근본적인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민주당이 지금 집권했지만 이전 새누리당 집권 시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취지 자체는 관역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극화 뭐 어떤 불평등이라는 관역은 있어요. 화살을 쏜다고 그 관역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가 내놓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나 법안들은 다 관역을 못 맞출 법이라는 것이죠. 관역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화 있고 불공정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불공정 거래를 법을 세밀하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기재부나 산자부가 그 부분을 권한에 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동반성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유야무야하지 않습니까? 상생법 있었지 않습니까? 유야무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정부가 발표한 이해 중에서요. 롤스로이스가 되게 성공적인 협력 이익 공유자다라고 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부품업체가 투자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면 이익을 나누다 하는 거니까 핵심은 투자를 같이 하는 데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도 이런 분야로 어떻게 보완을 한다 하면 몰라도 어떤 그 아주 추상적인 협력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협력 관계라고 하는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효성이 별로 예, 없다고 뭐 봐서 하여튼 좀 더 실효성 있는 법안을 예, 만들자. 그렇게 제 좀 더 포인트예요. 교수님 의견도 충분히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간사로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이 부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신세동 교수, 홍일학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